Oh, let's dance, dance, you and I. Move your body to the sky. Love the way you shake it down, break it down, move the thing around. Feel it in your bones. 네, 1부는 생활 속 이슈들을 속속들이 들어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공군부사관의 성추행, 사망 사건, 조직적인 무마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과거 사건에 대한 폭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반복되는 상황에 군사법원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군내 성범죄 반복되는 이유와 개선을 위한 방안을 찾을 수 있을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육군 법무관으로 복무한 소령 출신 예비역인데요. 아는 변호사 사무소의 이지훈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네. 예. 재작년에 전역을 하셨다고요. 군 법무관으로 얼마나 근무를 하신 겁니까? 예, 저는 육군 군 법무관으로 14년간 근무했습니다. 예. 군 형법과 일반 형법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예, 군형법은요, 군인의 범죄나 군인들에 대한 범죄를 규율하는 법이고요.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형법은 형법의 특별법이죠, 군형법이. 예. 그래서 군의 특수한 범죄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 상관에 대한 죄, 초병에 대한 죄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특징이 있다면 형량이 굉장히 세서 군형법에는 벌금형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예. 지금 군형법이 형법의 특별법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군형법이 먼저 적용이 되는 것이죠? 군이니까 둘 다 적용이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규정하고 있는 범죄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군형법에 있는 범죄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군형법이 적용이 됩니다. 예. 재판 처리 과정도 일반 재판과 다른 점이 있습니까? 군사법 절차하고 일반 재판 절차는 솔직히 대동소이해요. 예. 절차는. 근데 이제 특징이 있다면 군사 경찰, 우리가 옛날에 알고 있던 헌병이고요. 예. 군 검사, 군 판사 이런 사람들이 모두 계급을 가진 군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국방부 장관님을 정점으로 하는 그 피라미드 구조의 일부인 거죠. 예. 그래서 군사법의 경우에는 일반 재판과 달리 독립성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심각한 우려가 있는 거죠. 예. 저도 그 군대를 헌병으로 전역을 해서 옆에 이제 또 수사과에서 근무한 적도 있었고 예. 보통 사건이 발생하면 그래도 좀 군대에서 빠르게 진행되는 편이었던 것 같은데 네. 이번 사건을 보면은 네. 굉장히 좀 조사나 좀 늦게 진행이 됐습니다. 네. 3월의 상황도 현재도 통상적인 경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이번 사건을 언론으로 접하면서 예. 정말 믿기 어려웠는데요. 이게 처음에 이제 보름 정도 지나서 조사가 이루어졌고,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국방부 장관님께서 지시를 하니까 또 몇 시간 만에 구속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원래 이제 성폭력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예.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분리 조치를 하고 이게 지휘 계통으로 상급 부대까지 보고가 되고 그리고 공정성을 위해서 해당 부대가 아닌 상급 부대로 이게 이송이 되거든요. 예. 그런 절차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또 이게 언론의 관심을 받으니까 또 갑자기 막 처리가 빨라지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좀 문제가 많은 거죠. 예. 통상적인 경우는 아니죠. 일단 통상적인 경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이 질문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사건이 어느 한 개인의 좀 문제로 보십니까? 아니면 군대에 네.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어떤 네. 좀 병폐라고 보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사실 성폭력 범죄는 군에서 많이 있었고 예. 언론에서 크게 보도가 된 사건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 시스템은 정비를 했어요. 그리고 처벌도 굉장히 세졌고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신고만 들어가면 거의 바로 그렇게 매뉴얼대로 되게 만들어 놨어요. 예. 근데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게 문제인데요. 결국 저는 그거는요. 개인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인이 지휘관의 성향의 문제인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지휘관이 오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죠. 예. 그래서 시스템이 있는데도 그게 운영이 안 되는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조금 전에도 그 군대 내에서 성범죄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까지 발생했던 성범죄와 이번 네. 발생한 사건, 네. 좀 그 대응 방식이나 처리 방식이 차이가 많습니까? 많이 있죠. 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언론에서 부각되는 성범죄는요, 군대 예. 성범죄는 보통 계급이 높아요. 예. 그러니까 피해자 같은 경우는 여성 피해자들이 인 경우에는 초임 간부들, 그리고 가해자는 중령 이상, 보통 중령 이상의 지휘관들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피해가 오히려 더 은폐되기가 더 쉬웠는데 이번 사건은 동일 계급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물론 이제 상서열자였긴 하지만, 그러니까 같은 이제 부사관 계급 사이에 일어난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걸 무마한 사람도 지금은 부사관으로 나오는데, 물론 장교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수사를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점이 약간 좀 특이하고요. 그리고 예. 기존에 그런 시스템이 분명히 정비가 되어 있는데 예. 그게 작동을 하지 않은 것이 굉장히 이례적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예. 자, 뭐 모든 부대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하면 네. 일단 기본적으로 외부에 알리기보다는 은폐를 하거든요. 본인 부대가 좀 누가 가기 때문에. 그렇죠. 예. 많은 그 부대에서 군대에서 이런 사건이 터지면 은폐부터 하려고 합니까? 보통은 이제 부대에서는 군에서는요. 예. 일단 폐쇄성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요즘은 뭐 장병들도 휴대폰을 쓰고 일과 후에 예. 그런 것들이 있는데 군에서 강조하는 건요. 무슨 사건이 발생하면 일단 지휘 계통으로 보고해라. 그 말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럼요. 예. 예. 그 말 자체가 결국은 지휘 계통이라는 건 뭐 소대장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차상급 지휘 계통을 뛰어넘어서 뭐 장관님이나 뭐 그런 사람들한테 하지 마라. 그리고 외부기관. 예. 외부기관이라고 하면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죠. 예. 그런 곳에다 하면 이게 사건이 갑자기 확 커버리니까 예.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 지휘계통을 밟으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러니까 지휘계통을 밟지 않으면 징계를 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도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사건을 그 자기 선에서 무마시키기 위한 그런 것들은 이제 일어나고 있죠.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조금 더 직설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진급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렇죠. 사실 부대에서는요. 등급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피라미드니까 반드시 누군가는 일정 비율은 진급을 못 하잖아요. 예.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간부들의 그 개인적인 능력은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예. 아주 특출나지 않은 이상 업무 능력은. 그렇다면 결국 마이너스가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 평정의 요소가 되는 거죠. 예. 그것이 이제 사건 사고로 이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휘관을 할 때 부대에 사건 사고가 있었냐 없었냐가 그 사람이 진급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예. 성폭력 사건은 군대 내에 있어 왔다 하셨는데 소령으로 전역하셨으니까 군에 복무 중이실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까? 많이 있었죠. 예. 성폭력은요, 일단 이제 병사들 간의 성폭력도 있어요. 강제추행, 우리가 말하는 추행이죠.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언론에 주로 부각되는 것들은 이제 여성 간부가 피해자인 경우,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군무원도 있고요, 여자 군무원. 예. 제가 이제 있었을 때는요, 예하대에서 이제 그런 사건이 발생했어요. 예하부대요? 그러니까 저의 예하부대에서 육군에 있을 때 예하부대에서 이런 성추행 사건이 발생을 했죠. 그러면은 진짜 매뉴얼대로 이렇게 작동을 하거든요. 바로 저희 법무실로 올라오고, 그래서 저희가 직접 내려가서 수사를 하고 처벌하고, 물론 이제 심각한 정도는 아니어서 징계로 끝이 났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네. 지금 매뉴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조금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보통 이제 매뉴얼은이라고 하면은 뭐 상관에게 보고하고 뭐 어떤 절차를 거쳐서 며칠 내에 뭐 징계 회부한다 뭐 이런 매뉴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성폭력 사건 처리 지침 같은 이제 국방부 장관님이 내리신 지침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점점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군인복무기본법에는 법률에 신고 의무까지 부과가 되어 있거든요. 군인들 사이에서 그런 것들이 은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땐 그걸로도 징계를 해요. 별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촘촘하게 이렇게 정비는 해놨어요. 예. 근데 그게 이번 공군 부대에서는 작동을 전혀 안 한 거죠. 그렇군요. 가장 궁금한 부분이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살짝 언급하셨지만 네. 이전에 이런 성범죄를 보면 굉장히 이제 네. 높은 직급이 어떤 네. 초임 간부에 대한 네. 가해를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그 별로 차이가 안 난단 말이죠. 네네.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은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나라 군인이 맞는지 예. 너무 분위기가 다르니까 예. 제가 육군에 있었을 때 뭐 제가 사건을 처리하고 했던 것들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아, 그래요? 정말 예. 이해가 안 되거든요. 혹시 어떤 부분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이거 신고를 했죠. 예.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신고를 했는데 그게 제대로 전혀 처리가 되지 않은 거예요. 아. 그게 공군의 특성인지 예. 아니면 그 부대의 그 사람들, 그러니까 부대마다 또 특성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분위기가 예. 좀 많이 달라서 예. 그런 것들이 겹쳐져서 발생한 것 같아요. 예. 자, 문제는 성범죄로 인해서 이번처럼 죽음까지 이어진 사건이 처음이 아닌데 성폭력 네. 사건 원칙도 좀 마련이 돼 왔는데 네. 군내에서 효과가 좀 크게 없다고 느껴지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언론에 크게 보도된 사건들도 많이 있었고 예. 그때는 이제 가해자들이 보통 뭐 장군들이나 대령급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죠. 예. 그래서 규정도 많이 세지고 처벌이 굉장히 수위가 높아요, 사실. 근데 지금 문제는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성폭력 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있잖아요. 예. 그 이유는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있는 거예요. 예. 특히 이제 지휘관의 성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휘관의 성향이 중요하다. 예. 지휘관은 보통 1년에서 2년 단위로 이동한단 말이에요. 예. 바뀌죠. 그러면은 이번에 온 지휘관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부대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사건 사고의 처리 방향도 바뀌는 거죠. 그 말씀은 바꿔서 이야기하면 매뉴얼이 별로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처럼 들리거든요. 군대에 대해서. 매뉴얼 그렇죠. 있어도 지휘관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적용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약하게 적용을 하거나 예. 그러니까 최초에 아예 그게 한번 태워지면 그렇게 안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것대로 하기 전에 지금 같은 단계겠죠. 예. 뭐 서로 이제 회유하고 무마시키려고 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시간이 좀 있단 말이에요. 예. 그 시스템이 움직이기 전에 그때 이제 그때 지휘관의 개인적인 성향, 그게 분위기 그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가해자 피해자 즉각 분리 원칙도 있잖아요. 있죠.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피해자가 전출을 가지 않았습니까? 전출 갔죠. 예, 이것도 잘못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보통은 그 해당 부대에 있는데 피해자가 전출을 간다는 건 그 사람이 뭔가 잘못을 했다는 인식을 사람들한테 심어주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은 가해자를 이동을 시키죠. 예. 아니 이게 이제 보통 이런 일이 생겨서 피해자가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뭐 전출을 간다든지 이제 그런 일이 있는데 오히려 좀 문제를 일으킨 사람처럼 낙인 찍혀서 본인이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런 인식이 그 군대에서도 좀 작용을 하고 있죠. 당연하죠. 예. 군대는요, 그러니까 군 자체가 이제 폐쇄적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가면 이런 그러니까 사건 사고가 아니어도 정상적으로 전출을 가도요. 그 부대에서는 그 사람이 누가 오기로 되어 있잖아요. 명령이 나니까. 그러면은 그 이전 부대 평판이라고 하죠. 그런 거 다 물어봐요. 어떤 사람이냐.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만약에 정기 인사가 아닌데 전출 왔다. 그러면 더 관심사가 돼서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게 되죠. 그러면은 인수인계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부대의 분위기가 그대로 이쪽으로. 근데 이런 어떤 병역 내의 인식이나 또 문화적인 부분 워낙에 이제 폐쇄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이런 인식을 바꾸는 데는 좀 굉장한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근데 그거는 아마 바꾸기 어려울 겁니다. 아하. 그게 이제
서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계급 간에도 연결돼 있고 네트워크라고 하면 좋은 의미에서는 네트워크이지만 나쁜 의미에서는 그게 내가 한번 어떤 낙인이 찍히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구조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 군 인권 교육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간부들 잘 듣습니까? 인권 교육? 이게 강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듣지 않으면은 승진을 할 수 없어요. 진급에 못해요. 그래서 듣긴 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집중을 안 하죠. 집중을 안 하는데요. 제가 볼 때 이거는 그러니까 피교육생이라고 하죠. 피교육생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가르치는 사람의 문제가 더 있다고 봐요. 가르치는 사람의 문제요? 왜냐하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강제로 전 부대의 간부들을 교육을 해야 되니까 강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강사가 교육을 받아요. 그러면은 사실 군인들도 궁금해요. 모든 군인들이 가해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본인들도 교육을 받고 싶어 해요. 그리고 내가 실제 문제가 됐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법적인 거 말고 실제 행동 같은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 알고 싶어 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교육 시간에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한 답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피드백이. 오히려 가르치는 사람 쪽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교육을 하는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강의 2시간 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외부적으로 보고하고 나는 교육 받았다. 그거에 의미가 더 있고 실제 교육의 내용이나 정말 그런 원활하게 그게 되는지 효과적으로 그러려면은 강사도 굉장히 그러니까 일단 군을 잘 알아야 돼요. 강사가. 그리고 그 내용도 교육 내용도 좋아야 되고 그래야지 효과적인 강의가 되는데 그 부분도 문제가 좀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거 한 가지만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군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해도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군사법원 폐지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군사법원 폐지는요. 이게 군사법원의 독립성 문제인데요. 이거는 고질적인 문제거든요. 또 군에서 큰 사건이 날 때마다 항상 문제가 됐어요. 군사법원 폐지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 안 되고 있죠. 답보 상태에 있고. 근데 우리 그 이웃 나라인 대만의 경우는 2013년에 평시 군사법원을 전면 폐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정한 재판을 받는 거. 그러니까 시스템이 제대로 정비가 되려면요. 그 시스템이 정비는 되어 있죠. 그게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그 시스템이 공정성이 있고 독립성이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제도를 뒷받침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런 구멍들이 많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다음번에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지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